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제 그 탄핵 심판이 13일 내일 모레입니다. 13일 날 열리되는데 요게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200석이냐 151석이냐. 일단은 이제 고난쟁의 심판하고 가처분이 돼 있거든요. 이 두 개 사건이 병합돼 가는데 13일 날 재판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이게 먼저 놓는 게 맞다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고난쟁의 심판 가처분 이거는요 바로 해줘야죠. 이거는 이게 13일 날 바로 결론 내려줘야 돼. 왜냐하면 이게 끝나 200석이냐 151석이냐 이거 우원식이가 명백하게 월권했잖아요. 우원식이가. 그러면 이게 그냥 재판관들에게 손들어 봐라. 야 151석인 그다음에 200석 손들어 봐서 이게 5명이 되면 이기는 거예요. 이걸 이게 제일 먼저 해주다. 이거는 뭐 심리에 할 게 없고 법리의 문제잖아요. 오늘 제가 장동혁 의원한테 헌법재판소 주에서 자료를 이게 다 받았거든요. 거기에도 이게 명백하게 이거는 뭐 200석입니다. 볼 것도 없어. 이건 200석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요걸 이게 먼저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탄핵 사유도 빨리 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왜? 탄핵 사유가 없잖아요. 이번에 내란 이게 총리 때 내란 뭐 공범이다. 이거는 이게 무혐의한다고 제가 어제 방송했죠. 검찰에서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빼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 다 무혐의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란을 어떻게 계엄을 막았는데 어떻게 내란 공범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심리할 게 없잖아. 나머지는 이게 뭐 간단하니까 쟁점이 심리할 게 없잖아요. 정의도 필요 없고. 따라서 이게 고난쟁의 심판은 바로 놓아야 되고 그다음에 탄핵도 대통령보다 빨리 놓을 수 있다. 이런 게 분석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다. 13일 날 재판 첫 재판이에요. 김영두나 이 사람들이 아마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동영상에서 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 대진표 양측의 변호사 대진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회 측은 이제 법무법인 양재동 할 때 있잖아요. 양재. 그게 원래 좌파 소굴이에요. 최병모 변호사가 민변 회장 출신이잖아. 최병모. 옛날에 특검 유명하죠. 최병모. 법무부의 양재. 여기에 국회 청내팀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니까. 탄핵은 이게 전부 법사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양재를 선임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한덕수 팀은 이제 아주 좋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이런 이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요걸 이게 좀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펙스부터 한덕수 대행을 이게 변호하는 에이펙스는요. 제가 언제 처음 알았냐면 옛날에요. 조영남 아시죠? 가수 조영남. 그 그림을 이게 파는데 이게 뭐 사기냐 아니냐. 이게 제가 1심에 제가 변론했어요. 뭐 근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오는데 나중에 무죄 나왔죠. 제가 이게 실력이 없어서 변론을 잘못해가 1심에 유죄가 나오고 2심에 무죄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이제 조영남 변호할 때 그때 에이펙스 김재식 변호사라고 있어요. 저 잘 압니다. 연락도 한 번씩 합니다. 김재식 변호사. 이분이 국회의원도 출마를 저쪽에 여러 번 했잖아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에이펙스라는 법인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에이펙스가. 김재식 변호사. 여기에 보면요. 한 30여 명의 변호사가 있다. 그 중견 로펌이죠. 30여 명의 에이펙스 변호사가 있다. 이게 굵직굵직한 사건을 많이 했대요. 헌법재판 사건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도 맡았고 그 다음에 통진당 해산 청구 사건도 했는가 봐요. 통진당 해산 사건 이런 게 굵직굵직한 헌법 사건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게 여기에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 있잖아요. 손영택 한덕수 총리 때 비서실장인데요. 이분이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비서실장 한 거야. 근데 이분이 여기에 소속입니다. 그래서 아마 맡긴 게 아닌가. 손영택 변호사. 이분이 실장까지 비서실장 한 이런 분이고요. 또 우리 저 존경하는 유명한 우리 주광덕 의원 있죠. 남양주 시장 주광덕 의원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국회의원 주광덕
이분도 이게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게 김재식, 자이, 김재식 이분이 옛날에 윤석열 캠프의 정책 대외 협력 실장까지 한 김재식 변호사 있다고 했고요. 야, 대단한 분이 많네.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도 지내고 사무부총장 했던 심규철 변호사 이런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이사장까지 지낸 민홍기 대표 변호사 민홍기 이런 게 쟁쟁한 분들이 소속된 이 에이펙스가 한덕수 대행을 변호한다. 제가 보기에 솔직히 말하면 이게 한덕수 대행은요, 제가 해도 이길 것 같아요. 제가 해도. 근데 저는 변호를 안 하니까 제가 해도 이길 것 같은데 이 에이펙스가 하면 저보다 10배는 잘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냥 믿어도 됩니다. 반드시 이기고 복귀합니다. 왜? 사유가 없으니까. 사유가 없잖아요. 이에 맞서는 이 법무법의 양제는 제가 여러 번 좌파들 소굴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재명부터요 여러 명이 많이 이게 변호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주로 민변 변호사 민변하면 이게 실력이 있나요? 전부 학교 때부터 이게 돌멩이 던지다가 어떻게 법조문 좀 외우고 시험은 됐지만 실력이 없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민변 항상 이 정치 투쟁만 하니까 이 민변 소속이 주로 대표로 있는 민변 회장 최병모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한태근 이런 데 변호사고요. 그다음에 황희석이 하면 유명해. 그때 유명. 황희석 옛날에 누구 최강욱 황희석 하면 완전히 채널 A 사건의 조작 공작 황희석이라고 있잖아. 옛날에 조작 공작 마행 이 장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황희석 옛날에 사건이 많이 있었죠. 이 법무부의 양제가 정청래 팀의 국회 측의 변호사다. 이 변호사의 면면만 봐도 누가 이길지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에이펙스가 양제를 저는 박살낸다. 이거는 우리 모순할 때 창과 방패가 아니에요. 모순할 때 창과 방패는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이고 모든 방패를 뚫는다. 근데 그 방패는 모든 걸 막아낸다. 이러니까 모순이다. 이게 유명한 고사성어잖아요. 근데 이 창하고 방패는요,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한덕수 대행을 찌르는 창, 국회가 창이잖아요. 막는 게 방패거든요. 한덕수 대행을 방어하니까. 근데 그 창은요, 완전히 무대 가지고, 이게 완전히 녹이 썰어 무대 가지고 이게 찔러도 이게 종이 한 장도 통과 못 될 정도, 이 정도의 창이다 말이에요. 면면을 보면. 사유가 또 없으니까. 근데 그 한덕수 대행을 변호하는 이 방패는 정말 이게 전문가, 실력 있는 이게 변호사들로 30명 구성된 이런 게 훌륭한 이게 드림팀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따라서 이제 그걸 떠났어요. 그걸 떠나서 이게 사유가 없잖아요. 내란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빠져버렸으니 사유가 없잖아요. 사유가 없. 그래서 이게 저는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면요. 이제 최상목은 이게 저는 배신자라 봅니다. 저는 이게 배신자라 봐요. 제대로 이게 권한 대행이 제대로 이게 역할을 해야죠. 당당하게. 대통령 경호도 이게 책임 못 지는 게 무슨 권한 대행이야. 권한 대행은 계속 이게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빨리 이게 최상목은 부총리를 끌어내리고요. 끌어내리고 한덕수 대행이 화려하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오면 대통령하고 이게 한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에 복귀하면요. 따라서 13일 날 재판이니까 신속하게 일단 가처분 이 우원식 이자가요. 이자가 이게 명백한 월권 불법 해석입니다. 빨리 이게 가처분해서 일단 먼저 복귀하고 그다음에 탄핵도 이게 빨리 끝나요. 심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심리할 게 없다. 저는 화려하게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해서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도 복귀해야죠. 이렇게 국가를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